현대 손금술의 아버지로 불리는 키로는 20세기 초 아일랜드의 점성가이다. 그는 손금술과 숫자를 이용해 운명을 예견하는 수비학 점술에도 능통했으며 투시 능력자이기도 했다. 키로는 10대 시절에 인도를 여행했을 때 고대 인도의 지혜를 공부했었고, 토마스 에디슨, 인도 제국의 황제였던 에드워드 8세, 미국 전 대통령 그로버 클리블랜드 등 유명인들을 상대로 손금을 보고 점을 쳐주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자신이 죽는 날짜와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예언했다. 자신은 늦은 나이에 결혼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아플 때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나타나 그 사람과 결혼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실제로 63세의 나이에 결혼하여 7년 후 세상을 떠났고, 아내도 같은 해에 사망했다. 그의 간호사에 따르면 키로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날 밤, 그의 방 밖에 있는 시계가 1시를 3번 쳤다고 했는데, 그때가 바로 키로가 사망한 시간이었다. 키로는 개인의 미래뿐만 아니라 인류의 미래까지도 예언했으며, 그의 예언은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오늘은 점성술의 전문가였던 키로가 예언한 인류의 마지막 전쟁과 대재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키로는 빅토리아 여왕의 사망 날짜, 에드워드 7세가 죽을 해와 달, 이탈리아의 험버트 국왕의 암살도 정확히 예측했다. 이것들은 그가 세계 지도자들에 대해 한 정확한 예측 중 몇 가지에 불과하다. 그는 타이타닉호의 침몰도 예언했다. 타이타닉호 제작자들과도 사전에 논의했지만, 다른 모든 예언가들과 마찬가지로 제작자들은 그의 예측이 빗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언제나 그렇듯이 키로의 예언은 빗나가지 않았다. 또한 유대인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을 재건할 것도 예언했다. 키로는 유명인들의 미래에 대한 점을 보기도 했지만, 앞으로 닥칠 인류의 미래에 대한 대국적인 예언도 많이 남겼다. 그의 예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상징과 시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설적으로 전한 것이 특징이다. 인류를 구원하게 될 것은 마지막 전쟁뿐이다. 단지 세계와 피와 파괴, 그리고 폭력을 통해 만족감을 받게 될 때에만 현재에 미친 악몽으로부터 깨어나게 될 것이며, 그래서 다가올 전쟁 중의 전쟁은 예상되는 사태에 어울리게 된다. 전쟁은 파괴와 무력을 동원한다. 그런데 키로는 아이러니하게도 마지막 전쟁이 인류를 구원한다고 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세계적인 규모의 전쟁이 없어 사실상 인류는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듯하나, 아직은 지구촌에 전쟁 없는 완전한 평화가 실현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러므로 키로가 말한 마지막 전쟁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또 다른 세계대전임을 알 수 있다. 그는 피와 파괴, 폭력을 다시 한번 겪으면서 전쟁을 한 차례 더 겪는다고 했다. 그 전쟁을 마지막 전쟁, 전쟁 중의 전쟁이라고 했다. 이 전쟁이 인류사에 미칠 영향이 기존과는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다가올 마지막 전쟁을 통해서 인류는 전쟁이 무의미하다는 것과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키로는 마지막 전쟁이 인류를 구원하는 전쟁이 된다고 말한 것이다. 강력한 재난을 통해 사람들은 완전에 더욱 가까워질 것이며, 피와 희생으로 태어난 새로운 물병자리의 경의를 감당하기에 더 적당하게 될 것이고, 결국 지구 위에 있는 물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은 고통을 통과한 비이기성을 상징하는 물의 운반자를 실현할 것이다. 모든 측면에서 우리가 보는 혁명과 격동들은 당분간 제국의 몰락, 왕관의 파괴, 낡은 것의 죽음과 새로운 것의 탄생을 가져올 것이다. 전쟁을 통해 구원받는다고 한 것처럼 키로는 재난을 통해 인간이 완전에 더욱 가까워질 것이라는 알기 힘든 말을 했다. 과연 어떤 재난이기에 재난 후에 인류가 완전에 가까워지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수많은 예언가들이 언급했듯이 대환란 후에 펼쳐질 세상이 지금과 다르고, 인간 성숙에 더욱 유리한 자연환경과 에너지가 지구상에 펼쳐지기 때문일 것이다. 쌍화공 자리가 끝나고 물병 자리로 완전히 옮겨가게 되면 이기성을 극복하고 이타성을 기반으로 하는 성숙한 인류와 사회가 된다고 한다. 그런 사회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즉
물병자리 시대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제국이 몰락하고 왕권이 붕괴되고 낡고 묵은 것이 무너지고 새로운 것이 탄생하는 산고를 겪을 것이라 했다. 키로의 말처럼 20세기는 제국의 몰락과 왕권 해체의 시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전쟁으로 구원받고 재난 후에 완전에 가까워진다는 말을 통해서 인류의 마지막 전쟁과 재난은 시간차가 거의 없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키로는 점성술의 전문가답게 별자리의 전환을 통해 평화로운 새 시대가 열릴 것이라 했다. 지구는 지금 여명이 트기 전에 어둠을 뜻하는 쌍어공 시대를 마감하고 생명의 물로 출렁이는 물병자리의 빛 속으로 융화에 들어가고 있다. 물병자리에서 뿜어내는 생명의 물줄기에 따라 이 세상은 축복받고 순화되어 조화의 지혜가 넘쳐나는 새 시대가 펼쳐진다는 것이다. 어둠이 물러가고 영적인 에너지로 충만한 세계로 넘어가는 것이다. 국경이 사라진다. 사람들의 관점은 물병자리적으로 되고 인류는 하늘에서 그 모습을 보게 된다. 현재의 비자연적인 국경들은 쓸려나갈 것이다. 그러한 여러 조건 하에서 전쟁은 불가능할 것이며 평화의 약속은 결국 실현될 것이다. 낡은 것은 새로운 것을 잉태하려고 한다. 모든 땅에서 모든 사람 속에서 산고가 점점 더 강하게 되어가고 있다. 시간의 시계는 자정을 쳤다. 가장 검은 어둠이 가장 위대한 새벽에 앞서서 온다. 새로운 문명의 빛이 밤의 어둠 뒤에서 나타나기 전에 울음과 깊은 탄식 소리가 나올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인류가 안고 있는 환경, 전쟁, 기아 같은 여러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 지구를 아우르는 통일 정부와 각 나라를 강제할 수 있는 단일 정부가 수립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단일 정부가 수립된다면 사실상 국경은 의미가 없게 된다. 키로는 전쟁을 통해 성숙하고 인위적인 국경이 사라져 전쟁이 불가능한 세상이 열린다고 했다. 지금 지구촌은 키로의 말처럼 낡은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산고의 시간대이며 정화의 시간대에 있다. 많은 예언가들이 예언했듯이 이 과정에서 인류사에는 격변이 있을 것이다. 낡은 것이 정화되지 않고는 새 시대가 오지 않기 때문이다.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 개개인이 본래의 성품을 회복하여 성숙한 인간으로 새로 태어나는 위대한 새벽이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다. 그러나 새 문명의 태양을 맞이하기 위해 인류는 가장 큰 어둠의 터널을 지나야 할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새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한 사람은 새 태양을 볼 것이고 준비하지 못한 자는 깊은 한숨을 내쉴 것이다.